후한에서는 맥과 심지어는 이맥이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예맥이라는 명칭은 조선과 관련되어서만 나타난다. 동시에 역사 무대에는 조선족의 형성에 참가하는 새로운 종족, 고구려, 마한, 옥저가 나타나 활동한다. 그러나 예라는 인종명은 고조선이 존재하는 마지막 시기에 예군, 남녀의 반란에 관한 기록 부분에서만 사용된다. 고대 한반도 종족의 분포에 관한 더 구체적인 정보는 부여족이 살았던 땅이 이전에는 예성이라고 불리우는 요새를 건설한 예맥 쪽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일견하여서는 정확치 못한 사실을 담고 있는 이 구절 속에는 예맥 지역에 예성이 건립되었다는 부분, 사실상 흥미로운 정보가 담겨 있다. 이러한 부정확함은 우리의 견해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처음에 여기에는 예족이 살았으며 예맥이 예족에 속해 있다는 기억이 요새의 명칭에 보존되기는 했으나 고조선 시대에는 그들이 예맥이라고 불리우게 됐다는 것이다. 예족의 분포에 관한 더욱 구체적인 정보는 나타나는데 거기에서는 예는 남으로는 진한과 북쪽으로는 고구려와 옥저, 동쪽으로는 발해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여기서는 한반도 북부의 현재 강원 지방, 즉 한반도의 동해안을 나누며 남북으로 나 있는 산맥의 영토를 암시한다는 것을 통찰해 볼 수 있다. 지금 그들 예의 지역은 조선 동쪽의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는 데에 조그만 주의도 기울일 필요가 없다. 조선의 지역은 동쪽에서는 동해의 해안도 포함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구절이 고조선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데만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 구절은 이 나라의 인종 결합 과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과 한반도의 동안에 거주하던 험난한 산맥에 의해 조선의 다른 영토와 분리된 종족이 다른 종족보다 더 많은 독자성을 유지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다. 이러한 인적 특수성은 자신과 그리고 그들과 피를 나눈 이웃한 종족뿐만 아니라 동이의 영토를 점령한 중국인도 인식하고 있었다. 이 지역이 병합된 이후 한의 행정당국은 거기에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한 독특한 정치기구를 세웠다. 거대한 산맥의 서쪽 땅이 낭랑에 편입된 후 그 동부 도위가 다스리는 7현 모두는 예족이 거주하였다. 그 고립된 상황 덕분에 동이에는 다른 고조선의 종족보다 훨씬 일찍 천자에 대한 명목상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듯하다. 즉 환제와 영제 말년에 군현의 중국 관원이 그들을 통치할 수 없을 정도로 한예가 강하게 됐다. 고조선이 누렸던 중앙 집중적 국가연합의 붕괴는 당시의 예맥과 고대 한반도의 다른 종족의 인종결합 과정을 중단시켰으며 경제적, 정치적 핵심으로서의 중요한 결합 요인이 상실됐으므로 지역적이며 원심적인 경향이 부활됐다. 이 과정은
역사의 다음 단계인 삼국시대에 완결된다. 고조선의 인종에 관한 기록의 이해는 또 하나의 고대 종족에 대한 자세한 연구 없이는 불충분한데, 이것은 바로 몇몇 연구자들이 조선족 가운데 하나라고 간주하는 숙신이다. 문헌 사료에 의하면 숙신은 그 역사의 여명기에 요서에 거주했다. 여기서 하북지방과 그것의 북쪽 지역에는 통칭, 융, 산융, 발, 그리고 숙신이라고 불리우는 종족이 살았다. 대다수의 역사가들이 흉노를 구성하는 인종적 구성 가운데 하나라고 간주하는 산융의 역사는 자세히 알려져 있다. 이 종족과 대립관계에 있던 발과 숙신은 주대의 역사의 무대에서 자취를 감추는데, 여기서 발은 더 이상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숙신은 단지 어떤 먼 나라에 거주하며 때때로 천하의 통치자에게 사신을 보내는 민족으로서만 나타난다. 발과 숙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이에 관한 문헌에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그들 모두는 별반 차이 없이 주로 두 가지의 기본에서 맴돌고 있다. 즉, 첫째, 숙신은 기원전 1000년에 요하 또는 난하 유역에서 부분적으로는 연인으로, 부분적으로는 조선인으로 동화됐다. 둘째, 숙신족은 동쪽으로, 대체로는 흑룡강 유역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명칭인 음루라고 불리게 됐다. 발족은 거의 아무도 생각하는 이가 없었다. 더구나 몇몇 연구자들이 이미 언급했듯이 이 말을 고대 한국어로 수도, 국가로서 판독한다. 첫 번째 설은 가장 완전한 형태로 이질인에 의해 기술됐다. 나는 숙신이 기원전 12세기의 경계에 있었던 고대 조선의 종족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설은 무엇보다도 먼저 삼국지에 근거하고 있다. 즉, 음루 땅은 고대 숙신의 나라다. 이러한 설들 가운데서 어느 것이 옳은지 똑같은 고대의 문헌 사료로 돌아가 보자. 지금까지 숙신이라는 말 자체의 어원에 대해 신뢰할 만한 것이 없다. 한국의 고대 지명에 관해 연구하는 학자들은 숙신이라는 인종명을 고대 한국어인 조선이라는 말과 연관을 짓는다. 예를 들어 엘레르 꼰제비치는 조선이라는 명칭이 숙신이라는 인종명에서 나온 것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후자의 기원을 그는 불명확히 한 채 방치하고 있다. 기원전 1000년의 숙신의 존재에 관한 정보 중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구체적인 기사는 거의 없다.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에 쓰여진 산해경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숙신국은 흰 사람들의 나라의 북쪽에 있다. 웅상이라고 불리는 나무가 자란다. 다리가 긴 사람들의 나라는 웅상 북쪽에 있다. 같은 책의 다른 장에서 기록되기를 거대한 황야에는 불함산이 있다. 거기에 숙신의 나라가 있다. 번역자들이 만든 지명의 어원을 밝히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숙신이라는 말은 규명이 되지 않은 채 남아있으며 숙신족에 관한 정보는 그 소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암시하는 바가 없다.
다른 고대의 사료 속에서도 숙신의 소재에 관한 정확한 기사는 하나도 없다. 사기에서 이르기를 성왕이 동의를 치자마자 숙신 사람들은 왕을 축하하러 왔다. 왕은 그들의 통치자에게 영백이라는 칭호를 주고 제숙신지명이라고 하였다. 죽서 기년에는 이러한 일화와 더불어 숙신의 몇몇 사절이 언급되고 있다. 권 4에는 주무제 15년에 숙신은 축하를 하러 왔다. 권 1에는 순이 15년에 숙신의 사절이 공물로 궁시를 가지고 궁정에 도착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공자의 전언을 기록한 국어 노어하에는 숙신에 관한 대단히 상세한 이야기가 있으나 거기에는 숙신국에 관한 구체적인 기사는 없다. 고대의 문헌 사료 속에는 숙신의 거주 지역의 구체적 분포에 대해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으나 이러한 문헌 속에 담겨 있는 자료는 숙신이 오랜 기간 동안 고대 중국의 제후국들과 긴밀한 정치적, 경제적 접촉을 가져왔다는 것에 대하여 시사하고 있다. 후자의 사실은 숙신이 그들에게서 먼 거리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 반대의 경우라면 고대 중국의 제후국들이 끊임없는 전투를 행했던 동이의 땅을 넘어 사절을 자주 보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이것은 숙신이 비록 동이의 편성에서부터 북쪽 종족으로서 갈라져 나오기는 했지만 동이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동이 종족의 분포지대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셈이며 이것은 위에서 관찰된 바이다. 상서에서 언급되듯이 동이는 조위, 내위, 우위, 회위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러나 상서에서는 후한서와 똑같이 언급되지는 않았는데 후자에서 동이족 연맹은 이미 견이, 간이, 방이, 황이, 백이, 적이, 현이, 풍이, 양이 등의 10개로 나열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원전 1000년에 숙신은 동이의 편성 종족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직접적인 기록에 의해 숙신의 소재를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록 우리가 중세의 음루가 숙신이었다는 것에 동의한다 할지라도 대다수의 문헌 사료가 가르쳐주는 바대로 흑룡강 유역에 거주했던 음루의 소재를 정확히 하는데도 도움이 안 된다. 숙신이 그렇듯 멀리 떨어진 변경에서 약간 적대적인 동이족이 거주하는 지대를 넘어 몇 차례 사절을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는 힘든다. 때문에 간접적인 지시에 의해 고대 숙신의 지역을 파악해야 한다. 이지리는 바로 이러한 방법에 따라 행하고 있다. 그가 관찰하는 것을 보기로 하자. 사기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수는 북쪽에서 산유, 발, 숙신족들과 화해하였다. 이에 의하여 이지리는 숙신이 그 당시에 하북지방의 난하 유역에 거주했던 산융과 발에서 멀지 않은 곳에 거주했다는 결론을 내린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 이전의 사료 관자에서는 예맥이 산융과 같이 언급된다는 것이다. 숙신이 예맥과 어떠한 관련을 맺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지린의 견해에 의하면 더욱 명백한 정보는 기원전 5세기에 편찬된 춘추 좌전에 딸린 주석에 담겨 있다고 한다. 거기에서는 숙신, 연, 그리고 호는
우리의 북쪽 종족이다 라고 쓰여 있다. 여기서 숙신이 연과 이웃하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국 학자들의 연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춘추 시대의 연의 동쪽 경계는 요하 서쪽에 있었으며 이 강의 하류는 고조선에 편입돼 있었다. 숙신족의 위치에 관한 요하설을 위해서는 또 하나의 논의에 주의를 기울여 볼 만하다. 일주서에 열거되는 종족들 가운데서 빠져있는 조선이라는 종족명은 이질인의 견해에 의하면 직신이라는 말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사실상 동의가 열거되는 대다수의 개별적 경우에 있어서 숙신은 나타나지 않으나 언급된 사료 속에서 직신이라는 종족명은 나타나며 중국의 제후국과 긴밀한 문화적, 경제적 관계를 맺으며 중국인들에게는 잘 알려진 조선은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하여 산해경에서 언급되는 숙신국은 그 당시에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과 조선국은 숙신국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첫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가 올바르게 얘기했으나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의가 제기된다. 중요한 산해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구체적이고 지리상 명확하게 조선이 제시된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보자. 즉, 조선국은 해내 북경과 해내경에서 나타나나 숙신국은 해외 서경과 대황 북경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견해로는 숙신국이 서쪽 땅에 편성되었다는 것에는 어떠한 모순도 보이지 않는 듯하다. 산해경은 그것의 주석이 제시하는 것처럼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에 작성됐다. 그 후부터 이 책은 드물지 않게 수정되었고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곽박의 주석본이다. 이 외에도 현재의 산동지방의 영역에 있던 노태생인 공자의 저작이 중국의 모든 역사서에 미친 거대한 영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저작 속에서 공자는 이상적 통치자로서 제의 환공을 기록하고 있다. 바로 이 환공은 관자에서도 실제적인 인물로서 나타난다. 제나라는 또한 산동반도에 있었다. 산동을 좌표의 중앙으로 잡는다면 산해경에서 기록된 지역은 이미 언급된 나라들에 거의 들어맞는다. 이러한 가설은 다른 중국인과 비중국계인의 지역 위치를 확증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해내 서경에는 동호, 연, 맥이 나타났으며 해내 북경에는 조선과 진국이 언급되는데 산해경의 주석은 이것, 진국을 한반도 북부의 개마고원과 동일시한다. 연은 산동반도에 대하여 서쪽, 북서쪽에 있었으며 조선은 엄밀히 북쪽에 있었다. 이러한 세계에서 숙신국이라는 표현은 숙신족의 나라라고 이해해야 하며 산해경에서 연과 더불어 언급되는 이 나라의 위치는 숙신족이 언젠가 요서에 있었다는 의미로서 이해돼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나라들과 민족들의 정확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사료적 구별이 없는 어떠한 문헌에서 그들의 열거 자체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조선이 연나라 동쪽의 이웃나라로서 나타나게 됐을 때 숙신족은 이미 오랫동안 요서에 없었다.
여기에는 분명한 시대착오가 있다. 이와 같이 인용된 고대의 문헌 속에는 기원전 1000년에 있어서의 숙신족의 거주 지역에 대한 직접적 지시는 없다. 숙신족의 나라의 위치는 고대 사료의 간결한 기록들의 비교 조사와 분석에 도움을 빌어 간접적으로 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삼국지와 3세기에서 5세기의 다른 문헌 속에서 숙신은 그 거주 지역이 갑자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종족 음루로 나타나며 그들은 당시의 음루의 직접적 선조로 간주된다. 당 중종시대에 살았던 장수절은 사기에 대한 추석에서 숙신족은 부여국으로부터 북동지역 60여 리를 거리, 즉 음루의 거주지역에 살았다고 쓰고 있다. 흑룡강과 요선은 대단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 숙신족이 흑룡강에서 어떠했는가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즉 그들은 역사 시대에 이미 새로운 거주지역으로 이주했거나 음루가 현재의 요서에 거주하는 주시대의 숙신족과 간접적으로 관계를 가졌던가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설명이 더욱 논리적인 듯하다. 부분적이기는 하나 일본 학자 지레괭의 지적은 중국의 사서에서 숙신족과 음루족의 혼동 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중국 사람들이 음루와 숙신족을 연결하는 것은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음루족에게서 궁시와 성노를 받게 됐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일부 한국 학자들이 제지용의 뽕나무와 동일시하는 지가 극동의 여러 지역, 남만주, 한국, 일본, 대만에 자라기 때문이며, 따라서 여러 민족이 이러한 형태의 화살을 만들었기 때문이다.